자, 두 번째로 볼 것이 표본 집단 조사입니다. 자, 이 표본 집단 조사는 범죄인의 일부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들을 정밀 관찰한 결과 전체 범죄자에게 유추하여 범죄의 일반적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쌍생아 연구인데, 쌍생아 연구라는 것은 저 뒤에서 배웁니다. 이 쌍생아 연구는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을 비교함으로써 유전적 소질이 범죄에 미치는 가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인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쌍생아, 일란성, 이란성, 전 세계에 있는 일란성, 이란성을 다 일일이 찾아서 정밀 관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표본 집단 조사다는 겁니다. 자, 밑에도 나와 있죠. 국가나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에서 나온 방법이다. 자, 이 조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범죄인 집단과 정상인 집단을 선정해서 양 집단을 수평적 동그라미,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 범죄인 집단이 이제 실험 집단이 되는 거고, 정상인 집단이 이제 통제 집단 또는 대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장점. 자, 자료를 쉽게 계량화하여 양 집단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장점에 속하고, 그 수집 방법이 체계적 객관성이 높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거론되지만, 단점은 선정된 일란성, 이란성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그 대표성의 문제가 거론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향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봤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지 양 집단의 이 상호 연결 관계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에 속합니다. 한번 나머지 보시고요. 기출 가볼까요? 기출 가보면, 자, 두 번째 이 사례조사는 양 집단의 비교하여 차이점을 규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표본 집단 조사 설명이지 사례 조사 설명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표본 집단 조사는 정상인 집단인 실험 집단과 범죄인 집단인 대조 집단을 수평적 비교하는 방법이다. 수평적은 맞는데 바뀌었죠? 정상인 집단은 대조 집단, 범죄 집단은 실험 집단 이렇게 불립니다. 개념 정의가 잘못됐어요. 자, 세 번째로 사례조사입니다. 사례조사. 이것은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격, 성장 과정, 경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 분석해서 각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별적 사례조사, 그의 과거사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나 편지 등 극히 개인의 내밀한 정보의 획득이 요구되죠. 이걸 파악하려면. 자, 사례 연구는 범죄자 일생을 시간 흐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단적 연구라 그래요. 종단적에다 색깔 칠할게. 동그라미 칠게요. 이 종단적 연구는 그 개인의 연령에 따른 그 연속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기나 편지 등 지극히 내밀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요구되기 때문에 양적이 아닌 질적 밑줄, 질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이 종단적 나와 있는데 이 종단적 방법을 취한 것이 뒤에도 나오는데 필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있는 사례 연구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추행조사가 나와요. 추행조사. 또 이 종단적 연구라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또 넘겨보면 코호트 연구라고 나와요. 코호트 연구. 연구도 종단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죠. 지금 보고 있는 사례 연구, 추행조사, 코호트 연구는 종단적 연구다. 자, 됐고요. 자,
극히 내밀한 정보 획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일상을 본다 그랬죠. 과거사 진상파 과거사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입니다. 미시의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미시적 방법이다. 자, 이 사례 연구의 대표적 연구가 서덜랜드가 실시한 직업절도범입니다. 요거 밑줄 볼게요. 출제가 여러 번 됐어요. 직업절도범. 단순 절도가 아니라 절도 자체가 직업입니다. 직업이. 그러니까 아마추어 절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렸을 적에 한 번이라도 절도한 적이 있죠. 엄마 아버지 지갑에 손댄 적 없어? 그렇지만 그건 한때이고 성인이 되면서 그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아마추어 절도가 아니라 절도 자체가 직업이야. 그치? 조직적으로. 전문 소매치기범. 이런 것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가치 공유, 공감대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만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덜랜드가 실시한 직업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인 요 사례 연구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미시라는 것은 뭐다? 작을 미자, 볼 시자, 작게 세세하게 본다는 것이 미시고요.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게 이제 것이죠. 여기는 미시에 속한다. 종단적 파악이다.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그 정도면 됩니다. 질적도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종단적이란 말은 색깔 칠할게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직업절도범 연구가 있다. 여러 번 출제가 되니까 또 색깔 칠할게요. 다른 색깔로. 자, 됐습니다. 장점 보죠. 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장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조사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장래의 대책 수립이 용이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점은 단점에 꼽혀있죠. 단점이다. 그리고 개인으로 한정한 결과 선택된 그 사례가 부정 형성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물건을 딱 계란 한 판이 있다면 그 계란 한 판 중에서 딱 하나 꼽았는데 그게 썩었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사례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개인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게 약간 부정 형성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역시 개인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집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제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것은 약간 우려일 수도 있겠는데요. 조사자의 개인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단점에도 속하겠죠. 그럴 여지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조사자가 이 범죄자 개인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친분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동요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단점에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조사자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 이해 판단은 우리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조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는 촬영만 해라. 기록만 하고. 근데 거기까지에 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뭐 동요하고 같이 눈물 훌쩍훌쩍 흘리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일 땐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이 단점이 꼽히고 일단 기출 쭉 보시고요. 뭐 많이 나오죠. 전문 절도범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쭉 보시고 뭐 질적 연구가 가능하다. 상호 연결관계 규명하는 데 좋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틀린 점을 위주로 본다 그랬습니다. 사례 연구는 대량적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불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개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자, 추행조사 봅니다. 자, 추행조사도 어찌 보면 이거랑 좀 비슷해요. 사례 연구랑. 여기도 시간 순이죠. 시간 흐름에 따라 종단적 파악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추행 주소가 꼭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정 수의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사회적 조건의 변화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는 표본 조사처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과 다음 시점, 그쵸? 일정 시점과 다음 시점 간의 추적적인 비교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중1일 때는 어땠고 고1 때는 어떻는지, 그쵸? 그래서 양 시간대를 추적하면서 그 변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추행 조사 방법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연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이제 출제된 원문이기 때문에 출제된 원문을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비슷한 설명이긴 하지만 원문이니까요. 그렇게 봐두시고. 표본조사는 수평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추행조사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 동그라미. 이 수직적이 바로 뭐야? 종단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추행조사는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장 적합해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 그치? TV에나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이 추행조사하는데 적합하다. 뭐 경범죄자를 하겠습니까? 뭐 절도범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몇 달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을 보면 걔가 중학교 때 어땠고, 초등학교 때 어땠고, 뭐 고등학교 때 어땠고, 이 일대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이 추행조사가 흔히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 뭐 일기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학생 기록부 등을 봐서 고등학교 때는 어땠고 이런 것들. 장점. 자, 개개인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그때그때 정확히 기록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피조사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없다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그대로 밝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또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 조사 대상자들의 이러한 변화도 관찰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실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에 꼽힙니다. 뭐 단점도 있는데 뭐 사생활 침해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하시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추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식적인 행동을 뭐 다 기후에 속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단점보다는 장점 쪽이 출제가 잘 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봐두시면 되겠네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점들이 거론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밑줄만 거두는 선에서 그칩니다. 기출 가봅니다. 수직적 방법이다. 그렇죠. 자, 참여적 관찰법. 자, 참여적 관찰법은요. 연구자가 어떤 집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료 등을 수집하는 거지. 관찰하고. 그런 것이 참여적 관찰법인데, 그래서 서덜랜드는 이 참여적 관찰법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범죄자 연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참여 관찰은요. 체포되지 않은 집단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자에게 들어가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체포되지 않은 자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조직에 위장해서 들어간다든지 그 범죄 집단에, 또는 체포된 자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뭐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재소자들의 관찰한다는 그런 점 등이 다 연구 대상이 됩니다. 둘 다 가능하다. 이는 그 고릴라인데
고릴라가 이제 자연 상태의 고릴라가 있고 동물원의 고릴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고릴라와 동물원의 고릴라가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사용된 방법인데 인류학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두 개 묶을게요. 자,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일본의 마사키 아키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학자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생각이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 시대 사람은 아니고 일제시대 사람입니다. 자원 수형자 생활을 하면서 직접 교도 상태를 관찰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교정학 때 배우는데 오스본이 수형자 자치제 즉 5번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당시 감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5번 교도소에 수형자 자치제가 이제 시행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 두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스본의 수형자 자치제는 교정학 시간에 배웁니다. 장점 볼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가 있고 역시 체포되지 아니한 사람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생생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앞에서 배운 뭐 범죄 통계라든지 설문조사 방법보다도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암수 조사 방법에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암수 밑줄긋이고. 아무래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범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겠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치,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요하면 안 돼, 그쵸? 너는 그냥 연구 관찰만 하는 데서 그쳐야 되는 것이지 뭐 눈물 찔찔 짜고 뭐 감정이 북받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쁘게 써줄 것을 좋게 써주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감을 하려면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그쵸?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제수자 같은 경우는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쪽이 먼저 우리를 경계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관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 꼽힙니다. 이 사례 관찰이기 때문에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쵸? 봐봐요.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는 거야. 어느 한 조직에 들어가거나 어느 한 교도소 거실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실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실방은 다른이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거실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밑에 개인이기 때문에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이걸 써먹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이제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세 개를 묶어볼게요. 비슷한 것들은 묶으세요. 자, 동정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 그 말은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극히 제한적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자살, 강간, 살인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보는 앞에 생겨진 경우가 거의 없잖아. 왜냐하면 피해자는 다 죽거나 뭐 어디 갔기 때문에. 또 목격하면서 제지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다는 것도 단점이 꼽힙니다. 이 참여적 관찰법은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기출도 보시면 많잖아요. 그쵸? 쭉 보시고 여기 객관화할 수 있다 틀렸고 대규모 틀렸고 일반화 틀렸고 직접 함께 기고하는 것은 참여적 관찰법이지 추행조사가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 없죠. 이런 말들. 체포되지 않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수용된 자는 안 된다. 둘 다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참여적 관찰법이지 개별적 사례가 아닙니다.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코호트 아니네요. 실험적 연구가 있네요. 자, 실험적 연구는 어떤 거냐면
일단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조건을 설정해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이 실험적 연구가 쓰입니다. 자, 실험이란 이러이러한 관찰을 말하는데 경험과학적 연구에서 실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는 이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실험은 새로운 어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를 미리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실험적 방법이 활용됩니다. 이 지문 자체도 출제가 많이 됐고요. 뭐 얘가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자, 실험 연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임의적인 실험 대상의 선택, 그리고 통제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분, 그리고 실험 조건,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얘가 나와 있죠? 폭력 비디오 시청이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A그룹 선택하고 B그룹을 선택합니다. 임의로 선택을 해서 A그룹에게는 폭력적 비디오를 보여주고 B그룹에게는 멜로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이들이 공격적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 관찰하는 것이 바로 실험 연구인 것인데, 이런 실험 연구가 되려면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의적으로, 그렇죠? 여기 임의적 선택이 나오죠? 계획적으로 미리 다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택을 한다. A그룹과 B그룹을. 그렇죠? 임의적 선택이고요. 그리고 두 집단을 비교하겠죠. 그리고 조건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 즉 연구의 내실을 구하고자 유리한 방법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적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집단의 등가성, 그러니까 A그룹과 B그룹의 등가성 확보죠. 인원수도 비슷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 사후 조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연구를 하려면. 그리고 대상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세 가지 조건을 특징으로 한다는 부분. 다 기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 대표적으로 반두라의 보보돌 실험이 있는데 이 보보돌 실험은 출제가 좀 된 적이 있어요. 저 뒤에 나옵니다. 반두라 보보돌 실험 저 뒤에 교과서 중간에 한 3분의 1쯤 되는 부분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이 보보돌 실험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보돌 실험이 대표적이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장점 볼게요. 일단은 실험적 연구는 적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새로 도입한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씀드렸고 암수범죄 조사에도 이것이 유용합니다. 단점 보죠. 자연 사실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곤란하고요. 그리고 윤리성 문제가 인간이니까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을 한다는 것은 규범 위반을 유도하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같이 중대한 범죄는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사소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단점이 곱하죠. 역시 소수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역시 자기가 대상자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행동을 연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이고요. 그리고 횟수가 제한적일 경우에는 그것을 역시 일반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이 단점이 꼽힌다. 기출 갑니다. 기출 꽤 많이 있네요.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라 했습니다.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보시면 무작위 추출 나오죠? 무작위 할당 방법이다. 그치?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통해서 한다. 무작위 추출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택한다는 말이 무작위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무작위 할당. 그쵸? 자, 됐고. 뭐 사전 사후는 자꾸 나오네요. 여기도 나왔지만 사전 사후 조사를 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준 집단과 주지 않은 집단을 사전 사후 조사에서 차이를 비교한다. TV 공격 상황을 시청한 어린이와 시청하지 않은 어린이를 비교한다. 그치? 여기 무작위 선발 나오죠? 해서 A 집단만 교도소를 방문케 하였고 3개월 후에 A와 B 집단의 비교 행동 빈도를 비교하였더니 교도소 방문했던 A 집단의 행동이 감소하였다. 뭐 등등.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라 했습니다. 자,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는 쉽게 할 수 있다.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이 방법이 쓰인다. 암수 조사 방법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은 금지된다. 틀렸죠? 자, 코호트 연구 갑니다. 코호트 연구. 자, 코호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개념정이 나왔는데 특정 기간에 태어나서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 그러면 뭐 1차 여기 나오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태어난 사람들 또는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 그렇죠? IMF 때 태어난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방법을 코호트 연구를 합니다. 이 코호트란 말이 특정 공통 특정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인데 이 군대로 칠 수 있고 물이라는 군대나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원어가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우리 이제 형사 정책이나 범죄학 시간에서 코호트란 말은 동시 출생 집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대에 출생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관찰 수행한 방법이다. 그래서 1950년대에 태어나서 1936년대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대공황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 심각한 빈곤 현상이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범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내는 방법이 코호트 연구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출제가 최근에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에 속합니다. 앞에서 설명 필기했죠? 종단적 연구다. 오타 나왔는데 시계 열적입니다. 역적이 아니고 열입니다. 열. 리을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대부분의 연구 방법들은 이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고 범죄 경력의 진전 과정이나 범죄율 증감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하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이 방법이 고안되었다. 기출된 지문인데 보시면 돼요. 대표적 연구로는 울프강 밑줄, 필라델피아, 1945년도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약 10,000명 가까운 그 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 이거죠. 18세에 이를 때까지. 그렇죠? 요때 태어나서 18세에 이르렀던 동시대 사람들을 울프강이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해본 결과 그 표본 중에서 6%에 불과한 자만 저지른 죄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치?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연구가 기출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지. 그치? 절반 이상을 뭐뭐가 저질렀으며 45% 가운데 30세가 되었을 때 뭐 등등 해봤다. 이게 이제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한 방법이다. 맞고 울프강 나오죠? 코호트 연구. 필라델피아 연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소수자가 저지른 범죄가 전체의 절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평가 보죠. 자, 코호트를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것은 쉽냐? 쉽지 않죠?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과거 어느 시점을 선정한 것은 소구평이죠. 소구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소구평 코호트 연구라고도 이런 기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됐고요. 기출문제 마지막 보시게 되면 시간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과정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단점에 꼽힌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찬찬히 읽었는데 복습 잘 하시고 몇 번 반복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다 풀립니다.